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매일경제신문에 나온 뉴스인데요. 둘로 갈라진 미국이란 제목인데요. 이 제목의 기사를 가지고 좀 미국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기사를 보면은 2015년 지금부터 8년 전이죠. 6월 26일 저녁에 백악관이 이렇게 무지갯빛 조명을 쫙 비쳤습니다. 이 6색의 무지개 조명, 이거는 동성애의 상징이죠. 이날 2015년 6월 26일 날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합헌으로 선언한 날이고요. 이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 육색 무지개 조명을 켰습니다. 그 뒤로 8년이 흐른 2023년 12월 13일 백악관이 또 한 번 6가지 색의 무지갯빛으로 조명을 비췄습니다. 바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결혼 존중법에 서명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혼 존중법 이 내용은 핵심 내용을 보면 동성 결혼 합법화를 존중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이 이제 법적으로 인정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서요. 미국 대학 스포츠 협회, 이 협회가 남자 선수의 여성 대회 참가를 허용했습니다. 남자라도 또 남자의 성기를 가지고 있어도 본인이 여자라고 느낀다면 여성 대회에 참가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미국 민주당의 아젠다죠. 미국이 이렇게 변하자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리아 토마스라는 남자 수영 선수가 키가 193cm인데요. 남성의 성기를 그대로 두고 여성부 수영 대회에 참가해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남자 수영 선수권에 나가면 보통 400위권에 머물렀던 그런 아주 형편없는 실력이었는데 여성부에 가서 그냥 1등을 해버린 겁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같은 수영팀 선수 중에 하나였던 여성 폴라 스케런이라고 하는 여성이 미 하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성 생식기가 그대로 있는 토머스 앞에서 일주일에 18번씩 강제로 옷을 벗어야 했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가족 화장실을 사용하는 여학생들도 있었다. 이렇게 말했고요. 여자 선수들이 이런 불만을 제기했지만 학교 측은 타협할 수 없다는 답변만 했고 또 학교 측은 우리가 즉 이제 여성 선수들이 남자 앞에서 옷 벗는 것이 익숙해지도록 상담을 제공했다. 뭐 이렇게 학교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기사에 의하면 미국은 극명하게 둘로 나뉜 모습이죠. 성경적 가치와 반성경적 가치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 미국의 정통 기독교 어떤 진영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죠. 동성애는 신과 자연의 섭리에 반하는 것이며 도덕적이지 않다. 또 동성애자는 교화의 대상이지 그 자체로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 진보 진영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애는 남자와 여자뿐 아니라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또 그들에게는 동성애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댓글, 이 기사에 대해서 댓글이 달려서 재밌는 댓글이 있어서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댓글에 보면 이게 무슨 기독교 대 반기독교냐. 정상과 비정상의 대결이다. 이렇게 댓글을 단 분도 계시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고추 달고 난 여자니까 군대 안 간다. 그러면 그게 되겠냐? 이런 댓글도 있고요. 이렇게 미국은 망해가는구나. 기독교의 타락은 사이비 종교에 불과하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혼자서 믿음을 지켜내야만 하는 타락한 세상으로 급속도로 나아가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악마의 법이지 굳이 기독교가 아니라도 안다.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 이, 이, 이 동성애가 이제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죠. 동성애가 많아지는 데 있어서 지성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이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또는 묵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동성애 문제는 약자 또는 소수자의 인권 문제로 몰아가는 분위기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소수다. 소수기 때문에 약자다. 약자는 보호하고 지지해야 된다. 이런 PC 좌파들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소수고 약자인데 그들을 우리가 보호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옳은 사회가 아니고 바른 관점이 아니다. 이런 프레임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소수자와 약자는 우리가 보호해야 되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 동성애자를 과연 비자발에 의한 약자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동성애자는 현재까지로서는 아직 동성애자만의 독특한 DNA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성애자가 선택에 의한 것이지 이걸 강제로 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어찌 할 수 없이 동성애자가 된 경우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자를 과연 이 비자발에 의한 약자로 볼 수 있겠느냐. 이건 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현재 분위기는 동성애자를 인정하지 않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이런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주 인정머리 없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또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으로 인식되고 또 자신과 다른 사람과 공존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되는 그런 분위기가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상당히 지식인이나 정치인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동성애가 더 힘을 얻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이 동성애로 인한 부작용들이 많죠. 심각한 질병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이즈라든지 결국 학문 선교를 하기 때문에 변이 줄줄 새 나오는 마지막에 가면 그 변실금 현상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런 병이 발생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하거나 또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자꾸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그 사회가 결국은 자꾸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사회가 정상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군대 내에서도 동성애가 합법화되게 되면 결국 이제 군 전투력이 심각하게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동성애자들이 많아지면 가정이 제대로 정상적인 가정이 설 수 없을 것이고 또 출산율이 저하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 문제가 지금 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동성애가 합법화되게 되면 출산율의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겠죠. 다음에 생활의 무질서와 정신세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동성애자들의
그런 성적 무질서, 그것이 또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그것으로 인해서 생활이 무질서해지고 질병이 생기고 정신세계가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 역사에 있었던 대제국들 대부분 뭐 정신이 무너지고 도덕 질서가 무너지고 이런 그 음란한 성생활들 또 어떤 정신이 나태해지고 부질서해지면서 결국 그 제국들이 멸망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과연 이런 동성애를 계속 합법화하고 그러면서 이 동성애가 퍼져갈 때 미국이 과연 끝까지 제대로 갈 수 있겠나 이런 염려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한국은 다행히 아직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한국 역시도 지금 반대가 계속되지 않으면 반대가 조금이라도 약화되면 또 앞으로 결국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자꾸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한국도 선진국 대열에 끼어들면서 이런 그 압력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아, 결국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정말 한국을 어떻게 하면 잘 지켜낼 수 있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배들이 잘 갖고 오는 이 한국을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아름다운 나라, 부강한 나라, 행복한 나라, 전 세계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깊이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